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서파입니다. 오늘은 백준 12100번 2048이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48 게임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2048 게임은 4 곱하기 4 크기의 보드에서 혼자 즐기는 재미있는 게임이다. 혹시나 게임을 모르는 친구들은 여기 링크를 누르면 게임을 해볼 수가 있대요. 이 게임에서는 한 번의 이동이라는 것은 보드 위에 있는 전체 블럭을 상하 좌우 네 방향 중 하나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같은 값을 갖는 두 블럭이 충돌하면 두 블럭은 하나의 블럭으로 합쳐진다. 한 번의 이동에서 이미 합쳐진 블럭은 또 다른 블럭과 합쳐질 수는 없다. 연쇄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미 합쳐진 블럭은 또 다른 블럭과 다시 합쳐질 수 없다. 실제 게임에서는 이동을 한번 할 때마다 블럭이 추가가 되지만 이 블럭에서는 블럭이 추가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룰은 여기까지고, 근데 룰만 설명 들으면 잘 모르니까 밑에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주고 있어요. 아래 그림 1이 있고, 자, 그림 1을 위로 이동시키면, 자, 이 녀석을 위로 이동시키면 이 녀석이 위로 가겠죠. 그림 2와 같이 되고, 다시 이 녀석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얘가 이리로 가겠죠. 얘는 막혀 있으니까 못 움직이고, 그래서 합쳐져서 4가 된다. 두 번째 상태에서는 그림 4에서 이 녀석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얘네들이 다 호로록 오른쪽 비어 있으니까 쫙 위쪽으로 가서 그림 5처럼 될 것이고, 다시 이 녀석을 위로 이동시키면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 그대로 있고 얘네들만 이동하겠죠. 얘네만. 그래서 4가 된다. 다시 이것을 또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네, 얘는 막혀 있으니까 그대로고 이 녀석이 이렇게 가서 블럭이 같으니까 8이 되겠죠. 자, 다음 상태는 네, 그림 8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요렇게 이동시키면 얘는 막혀 있으니까 그대로고 얘가 내려와서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도 내려와서 일단 2가 됐을 텐데 다시 이 녀석이 2를 이렇게 덮어 오겠죠.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 맨 마지막 거는 복잡하게 해놨는데 두 개의 이해가 들어있는 거죠. 자, 10이라는 녀석을 위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얘를 위로 이동시키면 이 녀석은 막혀 있고 2, 8, 16, 12 여기에서는 밑으로 이렇게 갔을 때 겹쳐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갈 거고, 두 번째 4가 있고 이렇게 덮어서서 아마 8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비는 거죠. 8이 내려와서 여기에 8의 자리 잡고, 근데 밑에서 이 녀석이 또 내려와서 8이 여기 있으니까 합쳐져서 16이 됐을 거고. 자, 세 번째 컬럼은 16은 딱 막혀 있으니까 그대로고 2가 빈 공간으로 내려왔겠죠. 그래서 여기 2가 됐을 거고, 그리고 다시 이 녀석이 내려오면서 2 같으니까 4가 됐고 8은 막혀 있어서 끝. 자, 마지막 12 그림이 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2가 있는데 다시 막혀 있어서 그대로 있고 이 녀석이 내려오면서 4가 됐겠죠? 그래서 얘는 없어졌을 거고, 다시 밑에서 이제 2가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2가 내려온 거죠. 이건 내려온 2죠. 그리고 이 녀석이 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얘가 뭐가 같으니까 4가 됐어. 하지만 2, 4하고 2, 4하고 둘이 같지만 두 녀석 다 이번에 생성된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합쳐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놈들은 4,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4 같으니까 8. 여기 막혀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2 막혀 있고 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주 소중한 예가 되겠네요. 한번 합쳐진 블럭은 그 턴에서는 합쳐지지 않는다. 네, 한번 이동해서 이미 합쳐진 블럭은 또다시 합쳐질 수 없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에서 똑같은 수가 3개인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도 합쳐질 수 있고 이렇게도 합쳐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룰이 적용되냐?
이동하려는 쪽의 칸이 먼저 합쳐진다. 예를 들어서 위로 이동을 시켜야 될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블럭이 먼저 합쳐지게 된다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이게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막혀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있고 그 상태에서 2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2하고 2하고 합쳐져서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4가 되고 여기는 없어지고 그리고 이 녀석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4, 2라고 되어 있는 게 맞다. 얘는 밑으로 빈칸으로 내려오니까 2가 맞겠고요. 자, 이 문제에서 다루는 2048 게임은 보드의 크기가 n/n이다. 네, 원래는 4x4로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n/n이래요. 매우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보드의 크기와 보드판의 블록 상태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최대 5번 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블럭의 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드의 크기는 요만큼이고요. 둘째 줄부터 뭐 입력이 들어온다. 0은 빈칸이고 이외의 값은 모두 블럭을 나타낸다. 블럭에 쓰여 있는 수는 2보다 크거나 같고 1024보다 작거나 같은 2의 제곱꼴이다. 블럭은 적어도 하나는 주어진다. 아까 나왔듯이 최대 5번 이동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블럭을 출력해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는 얘는 무슨 문제인가요? 이런 판이 있대요. 판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 이동시켜 볼 수 있대요. 사방 탐색 문제죠. 사방 탐색 어떻게 탐색해요, 우리? BFS나 DFS 이용해서 탐색을 하죠. 근데 이 BFS, DFS 탐색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뭘 신경 써야 되냐면 방문 여부를 챙겨가면서 신경을 써줘야죠. 같은 곳을 또다시 가게 되면 무한루프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조심해 줘야 되는데 이 방문 여부라는 것은 어떻게 체크하는 건가요? 단순히 어떤 지점을 왔다 라는 것으로만 체크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쉬운 문제들이고 사실은 앞에 뭐가 생략돼 있죠. 어떤 상태를 가지고 그래서 동일한 상태가 반복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동일한 상태가 반복되는가.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동일한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림 9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쪽으로 한번 밀어봐요. 그러면 변동이 없죠. 그리고 또다시 얘를 그러면 오른쪽으로 밀어봐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오른쪽으로 슈르륵 왔겠죠. 다시 왼쪽으로 밀어봐요. 그러면 원래의 그림과 똑같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이미 방문했던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이미 방문이니까 쓸데없는 탐색이 되는 거죠. 이런 방문이 계속 되게 되면 우리는 무한 루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녀석의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어떤 상태를 그럼 확인해 봐야 되나요? 우리 지도가 지금 n/n이라고 있으니까 n/n 칸의 숫자들 다 확인해 봐야 되죠. 그리고 그때 이동했던 방향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상태가 되는데 와 그러면은 이게 지도도 지금 20/20이라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방향까지 보려면 이거 상태 체크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을 편하게 만들어 줬냐면 최대한 이동할 수 있는 게 5번이래요.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게 최대한 5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 루핑에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0번 턴, 1번 턴, 2번 턴, 3번 턴, 4번 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5번. 그러면 각각의 방향이 여기 4개의 방향
여기 4개 방향, 4개 방향, 4개 방향, 4개 방향. 요렇게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총 우리가 뭐 DFS로 가보더라도 메서드의 뎁스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하면 4의 5승이니까 1024, 그리고 만약에 3개까지 갔을 때는 4의 3승이니까 256까지, 요렇게는 4의 4승, 4의 3승이니까 64, 요렇게는 4, 4, 16, 요렇게는 4. 총 해봤을 때 아마도 1200, 뭐, 그러니까 1200, 1300, 1300에서 한 1400 정도, 이 정도 횟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문 여부를 체크하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체크하다가는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사방 탐색으로 해서 완탐 돌리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왜냐? 5번 만에 끝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결정이 됐고요. 각각의 완탐을 하면서 그러면 이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해 주냐, 요게 관건이 되겠죠. 이제 요 녀석을 이동하면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를 처리해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 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게 원본 맵이고요. 이게 결과예요. 여러분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 결과를 원본 맵에다가 그냥 바로 써버리면 이게 매우 헷갈려지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걸 할 때는 비어있는 새로운 맵을 만들고 여기다가 결과를 반영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값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변수를 추가해 볼 건데요. 베이스 블럭이라는 녀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이스 블럭은 이전 블럭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블럭을 합쳐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쳐줄 때 이전 블럭이 얼마였냐, 근데 나는 얼마다 라는 말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전 블럭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이스 블럭을 한번 써보고, 여기서는 next index라는 값을 한번 써볼까요? next index는 실제로 내가 새로운 블럭을 넣을 위치예요. 다음 블럭의 위치. 그래서 현재 이 맵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음 블럭 이 0번부터 이제 채우겠다라는 의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럭을 어떻게 이동할 거냐면 얘를 위로 밀었다 그랬잖아요. 위로 물게 되면 우리 탐색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탐색 방향은 아래쪽으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위쪽에 있는 것부터 변경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동 방향이 위쪽이면 탐색 방향은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탐색 방향은 이동 방향으로 탐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탐색을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의 셀을 읽었을 거예요. 2네요. 2는 베이스 블럭과 다르죠. 그래서 베이스 블럭이 이제 2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next 인덱스 위치에 2를 삽입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블럭이 온다면 그 녀석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next 인덱스는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 이 위치에 이제 다음에 삽입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하나를 또 읽습니다. 8. 자, 8은 또 2와 다르죠. 그러면 베이스 블럭을 8로 변경을 하고 다시 next 인덱스 위치에 1번 위치에 8을 쓰고 next 인덱스는 2가 되겠죠. 다시 16을 읽습니다. 16은 8과 합쳐질 수 없죠. 그래서 베이스 블럭이 16으로 변경이 되고 역시 next 인덱스 위치에 16을 쓰고 next 인덱스는 3으로 증가. 다시 증가하면 2는 16과 다르죠. 그래서 다시 베이스 블럭은 2가 되고 2를 next 인덱스의 자리에 삽입을 하고 next 인덱스는 뭐 4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끝나겠죠. 자, 두 번째 컬럼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건 그렇게 됐고, 다시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하고, 마이너스 1과 4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4 처음 본 녀석이네. 자, 넥스트 인덱스도 역시 0으로 초기화 됐다가, 첫 번째 게 끝났으니까 다시 0으로 초기화 됐다가, 그럼 4가 첫 번째 거에 들어오고 인덱스가 1이 증가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셀을 읽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베이스 블록과 새롭게 읽은 블록이 값이 같아졌어요. 같아지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전 블록에다가 값이 2배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넥스트 인덱스에서는 얘가 증가가 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디다가 넥스트 인덱스 빼기 2의 위치에다가 여기 위치에다가 4가 아니라 여긴 8이어야 돼 라고 써주는 거죠. 그리고 베이스 블럭은 이제 어때요? 이 녀석은 여기가 8이 돼버렸으면 이 8이라는 블럭은 언터처블이죠. 수정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나오지 않을 값으로 다시 여기를 초기화를 해줍니다. 다시 새로운 블럭이 왔어요. 이제 8은 기존에 있던 마이너스 1과 다르죠. 베이스 블럭을 다시 8로 만들어주고, 이쪽에선 오른쪽에 뉴 블록에선 어떻게 줘야 되나요? 네, 뭐 값이 다르기 때문에 넥스트 인덱스 위치에 8을 써줄 거예요. 다시 또 한 셀 내려가면 또 8을 읽었고요. 8은 8과 같네요. 그럼 이쪽에서는 베이스 블럭은 아마 다시 마이너스 1로 초기화가 될 거고, 오른쪽에는 뉴 맵에서는 기존에 있는 거 아까 8을 쓰면서 인덱스는 2로 늘어났어야 되겠죠? 이거 빼먹었었네요. 그러면 새로운 값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니까 2 빼기 2의 위치, 즉 2의 위치에다가 여기를 2배로 16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것까지 끝났네요. 자, 세 번째 것까지만 해보면 되겠죠? 첫 번째 거 다시 이제 베이스 블럭을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하고 첫 번째 거 왔더니 16이래요. 여기도 역시 0으로 초기화하고 16은 다른 녀석이니까 여기 16이라고 써주고 넥스트 인덱스는 1로 증가합니다. 자, 다음에 읽었던 이제 값이 0이에요. 0은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continue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를 읽어왔네요. 2는 마이너스 6과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 블럭은 2가 됐을 거고, 여기 위치에 2를 쓰고, 그리고 인덱스는 1 늘어나서 다음 거는 2번 위치야 라고 말해주고, 다시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값이랑 같네요. 베이스 블럭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기존 값의 위치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니까 어느 쪽에서는 2 빼기 1의 위치에, 즉 1의 위치에 이 녀석을 2배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4. 그래서 이런 순으로 블럭들이 이동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준 12100번 2048 이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처리해 줄까요? 지도의 크기 n과 함께 2차원 배열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맵도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최대값이죠. 그래서 값을 읽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초기화해 주는 코드도 여기서 넣어 줄게요. 여기까지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문제는 사방 탐색을 이용한 문제라고 했으니까 2차원 배열 델타스를 구성해 볼까요? 그리고 이 사방 탐색을 이용해서 완탐 하기로 했으니까 뭐 BFS를 써도 되고 DFS를 써도 되는데 좀 코드가 좀 깔끔한 게 DFS가 깔끔하니까 DFS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누구를 이용해서 DFS를 돌릴 거냐면 문제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이 문제는 0번부터 5번, 한 번부터 5번까지 돌릴 수 있다 그랬죠. 턴의 횟수가.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이고 그 턴을 돌면서 뭐를 가지고 돌 거냐면 2차원 배열을 가지고 계속 이동을 할 거죠. 이렇게 메서드를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로 이 DFS에서 하는 일은 사방 탐색이죠. 사방 탐색 과정에서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이 맵을 사방 탐색에서 매번 나오는 요 D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된 맵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DFS를 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 2차원 배열이 이 방향으로 이동한 형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메서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요 맵이 이제 요 메서드가 시뮬레이션 부분이죠. 그러면 이 메서드를 DFS 내에서 호출해 주는 거죠. int에. 그래서 어떤 결과를 받았다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제기를 돌 때는 다음 턴에서 도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평생 돌진 않죠. 제기는 맥스 5번까지만 돌아야 되니까 만약에 턴이 5가 되면 중단해라. DFS를 돌려주면 0을 가지고 돌려주면 전체적으로 쭉 돌 거고 이 탐색 과정에서 최대값을 계속 갱신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출력 맥스 값을 출력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전체적인 틀은 다 구성이 됐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여기 시뮬레이션 부분 맵을 그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시뮬레이션 부분만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동할 때는 이런 원본 배열이 있고 이 원본 배열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막 뭔가 이동 처리해 버리면 힘드니까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주기로 했죠. 그래서 무브 내에서는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맵을 반환해 주면 되겠고 이동 방향에 따라서 처리해 주는 거니까 if d가 0 내 방향에 따라서 처리해 주면 되겠죠. 먼저 d가 0일 때는 마이너스 1에 0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탐색을 하면서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D가 1인 경우는 우선 아래에서 위로 탐색, D가 2는 왼쪽이죠. 왼쪽에서 오른쪽 탐색. 마지막 케이스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의 0이 아니라 0의 마이너스 1이죠. 자, 나머지 케이스는 0의 1, 즉 오른쪽으로 이동. 이렇게 탐색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만 바뀌어지고 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인덱스 부분이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인 로직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D0인 경우만 잘 신경 써 봅시다. 자, 컬럼은 그냥 큰 상관없죠. 그래서 컬럼은 0부터 쭉 증가한다고 치고 로는 위에서 아래로 탐색해야 되니까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탐색을 하면서 두 가지 변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블럭의 값이 뭐냐? 라고 저장해 놓을 베이스 블럭 마이너스 1로 초기해 줬고
만약에 값이 달라졌다면 새로운 배열을 어디에다가 값을 써줄까 해주는 게 next index였죠. 두 개의 변수를 초기화해 봅니다. 그래서 로마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쭉 초기화를 하다, 쭉 탐색을 하다가 만약에 쭉 읽어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어떤 맵의 값이 0이었다. 거기서는 할 일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맵의 RC를 읽었더니 0이더라. 네, 거기선 할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둘의 값이 같을 경우죠. 자, 베이스 블럭의 값이 4였고 지금 새롭게 읽어온 값도 4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뉴맵에서 기존에 있는 값에다 이걸 합쳐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next index에다 합쳐주는 게 아니라 next index의 이전 위치 여기에다가 값을 2배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요 블럭은 이제 언터처블이기 때문에 베이스 블럭 자체를 -1로 초기화를 해서 또다시 이 블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두 개의 값이 같은 경우에 자, 이전 블럭이니까 새로운 블럭이 자리할 곳이 아니라 이전 위치니까 빼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거기에 C 위치에다가는 2배로 합쳐줘야 되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겠고 베이스 블럭은 -1로 초기화. 그리고 곱하기 2가 일어났다는 것은 여기서 어때요? 최대값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맥스도 여기서 한 번씩 갱신해 주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값이 다른 경우잖아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베이스 블록 같은 경우 어때요? 이 다음에 8이 왔을 경우에는 베이스 블록을 초기화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이 녀석이 다시 넥스트 인덱스에 위치한 곳에다가 써줘야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위에는 값이 쌓여야 되니까 넥스트 인덱스 자체도 증가했어야 됐죠. new map 기본적으로는 new map next index에다가 맵의 RC를 써주는데 또 다음 요소가 들어갈 때는 next index 다음 위치에 값이 써줘야 되니까 뿔뿔 그리고 베이스 맵 블럭도 초기화 초기화할 때는 맵의 RC로 초기화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한 방향이 결정이 됐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이 녀석을 재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향 같은 경우에는 자, 달라지는 부분이 일단 next index는 아래에서 위로 탐색을 해야 되니까 next index는 n-1이 되겠죠. 맨 아래니까. 자, 로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탐색해야 되니까 n-1부터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될 거고 맵의 값이 이러면 0이면 continue 맵의 값이 베이스 블록과 같으면 자, 이전 블록에다 값을 써줘야 되는데 이제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됐으니까 플러스 1로 가져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1. 자, 같은 경우에 next index 좌표를 이제 증가시켜주는 방향인데 여기서는 빼기를 해줘야 다음 걸로 넘어가겠죠. 자, 아래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되면 되겠고 자, 왼쪽으로 이동할 때도 처음에 거를 복사해서 또 써볼까요? 자,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일단은 로는 별 고민이 없죠. 로가 이렇게 될 때, 자, 컬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탐색.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next index는 0부터 시작하면 되겠고, 웹의 RC가 0일 때는 continue, RC가 베이스 블럭과 같을 때는
네, 이전 위치에다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데 이제는 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로우는 그대로고 네, 컬럼 값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우는 그대로고 컬럼 값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마지막 네 번째 방향. 로우가 0부터 n까지 갈 때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최초의 인덱스는 n-1부터 컬럼이 n-1에서 0까지 빼기로 감소할 때 0이면 할 일이 없고 같다면 next 인덱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여기는 빼기. 이렇게 해주면 네 방향에 대한 처리가 끝난 것 같아요. 한번 실행해 보면 값이 나오고요. 제출해 보겠습니다. 제출 결과 이 문제는 이 정도의 성능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카테고리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원탐 정도 될 수 있겠네요. 고려할 만한 상황은 원탐이지만 탐색의 횟수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굳이 방문 체크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더 부담되더라 라는 것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잘 해보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백준 12100번 2048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